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후기 계속되는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민심은 흉흉했지요. 3년째 이어진 흉년으로 백성들은 풀뿌리로 목숨을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경기도 작은 마을 장터 한켠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나뒹굴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놈 좀 치워라. 재수 없게. 아침부터 시신을 보다니 오늘 장사 망했네. 사람들은 죽은 이를 애도하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터 끝자락 낡은 행랑채 뒤편에서 한 젊은이가 쓰러져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문덕. 한때는 높은 벼슬 집안의 아들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몰락한 후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청년이었지요. 이제 그만 죽을 때가. 문덕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은 스르르 감겼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문덕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요. 또 거지가 하나 죽어가는구나. 우리도 내일 저 꼴이 될지 모르는데 누가 누굴 돌보겠는가? 그렇게 문덕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복만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복만은 선량한 성인군자는 아니었지요. 그 역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국밥장수였습니다. 에고 저놈도 곧 가겠구나. 복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따라 팔다 남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문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거라. 어서 일어나 이것이나 먹거라. 복만은 국밥 그릇을 문덕 앞에 툭 내려놓고는 그대로 돌아서 갔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렇게 놓고 가버렸지요. 하지만 그의 무심한 행동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덕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눈앞에는 국밥 그릇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문덕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지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덕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누군가의 선의로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이후 문덕은 복만의 국밥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날 도와주신 은혜 제가 무엇이든 할 테니 시켜만 주십시오. 필요 없다.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 그만 가보거라. 하지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심이 내가 자네를 살리고 싶어서 살린 게 아니고 그저 남은 밥이 아까워서 준 것뿐이니 크게 신경 쓸 것 없느니라. 복만은 퉁명스럽고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도 여유가 없어서 내뱉은 말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요. 장사에 방해가 되니 어서 저리 가래도. 문덕은 복만의 매몰찬 태도에 서운했지만 그럼에도 은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문덕은 큰절을 하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문덕은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지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디를 가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멸시와 배신 그리고 폭력뿐이었습니다. 이놈! 쌍놈 주제에 길 한가운데를 어슬렁거리느냐? 양반의 하인이 문덕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바람에 문덕이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거렁뱅이 주제에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지 못할까? 어딜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는 것이야? 문덕은 피를 토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문덕은 어느 주막집에서 품팔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은 장사가 안 돼 죽을 판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집만 장사가 잘 되고 있었지요. 너 글을 좀 안다 했느냐? 내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럼 잘 됐다. 장부 좀 정리해보거라. 그럼 밥은 주마. 문덕은 주막집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이것은 관아에 바치는 세금이 실제와 다르구나. 주막 주인은 관아의 하급 관리와 결탁하여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요. 며칠 후 문덕은 주막 뒷골목에서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몫은 제대로 챙겼겠지. 물론이지요, 나리. 여기 있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해주게. 그런데 나리, 혹시 저 새로 온 놈이 내 장부를 보고 눈치챈 것은 아닐깝쇼? 뭐, 그놈이 정말 이 장부를 봤단 말이냐? 이런 어리숙한 놈 같으니라고. 그놈이 눈치챈 것이 확실하면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 그 말에 문덕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다간 죽을 수도 있으니 어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날 밤 문덕은 주먹밥을 몇 개 챙겨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막의 장부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요. 문덕은 밤새도록 달려 몇 개의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주막집 주인과 관아의 영역을 충분히 벗어나 있었지요. 그래도 그는 깊은 산속으로 달리고 또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보였지요. 저곳에서 좀 쉬어가야겠다. 문덕은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갑자기 처녀 귀신이 문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처녀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고 문덕을 계속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문덕이 무서워 달아나려 했지요. 나는 귀신이 아니여. 그러니 달아날 필요 없어. 여인의 목소리에 문덕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째 여인 혼자 이런 곳에 있는 것이요? 그러는 당신은 어찌하여 새벽부터 폐가를 찾아왔소? 나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그랬소. 나도 마찬가지여. 사정이 있어 몸을 피한 것뿐이여.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 여인의 몸으로 이런 험한 산중으로 피한 것이요? 나는 도망 중이여. 관비로 있다가 주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왔소.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려. 나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중이요. 그럴 줄 알았소. 이 꼭두 새벽부터 산중 폐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직감했소. 그런데 무엇하는 사람이여? 나는 그저 전국을 떠돌며 방랑을 하고 있소이다. 이제 나도 같은 신세여.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소.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된 두 사람은 동변상련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벽은 없어지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쫓기게 된 것이요? 나는 한때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양반 집안이셨어요? 그렇긴 하나 지금은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요.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 너무 실망 마시여.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날이 올 것이요. 그런 날이 올 수만 있으면 나도 좋겠어. 그날은 문덕도 처음으로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행이 생기니 외롭지도 않고 위안도 되었지요. 그리고 문덕이 챙겨온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은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문덕은 연하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몇 개의 고개를 넘고 넘어 멀리 달아났지요. 주먹밥도 다 떨어지고 두 사람은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리하여 마을로 내려가 뭐라도 얻어먹으려 하였지요. 내가 저기 보이는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올 테니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연하는 문덕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왠지 의지도 되고 두려움도 없었지요. 알겠소. 허나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저는 문덕님 옆에 바짝 붙어 있겠습니다. 알겠소. 문덕은 연하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연하도 그 미소에 화답이라도 하듯 살짝 웃어주었지요. 그렇게 배가 고픈 두 사람은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우물이 나왔지요. 저 우물에 가서 물이라도 먼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럼 그리하시오. 나는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소.
문덕은 마을로 향했고 연하는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에 도착한 연하는 바가지로 우물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시려는데 그때 이판서의 하인들이 지나가다 연하를 보았지요. 이복에 저것 좀 보시게. 저 여인 좀 보게. 제법 고운 얼굴이로군. 전현을 데려가면 판서 나리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당장 데려가세. 하인들이 우물로 와 연하를 붙잡으려 하자 연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여. 어서 이 손 놓으시오. 흥, 우리가 누구인 줄 모르느냐? 우리는 이판서 대감의 하인들이다. 이 고을에서는 이판서 대감의 말이 곧 법이니라. 이판서는 조정의 고위 관리로 그 지역의 현감도 꼼짝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권세로 백성들을 착취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지요. 문덕은 연하의 비명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당장 그 손을 놓으시오. 아니 이게 누구야? 어디 거짓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야. 그 여인은 아무 죄도 없으니 제발 풀어주시오. 시끄럽다 이놈. 어디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것이야. 하인들은 문덕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퍽퍽퍽 그들은 문덕이 죽사발이 될 때까지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지요. 그 바람에 문덕은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연하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들은 채도 않고 문덕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때렸지요. 문덕은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하는 끌려가면서도 문덕을 바라보았지요. 문덕 씨 제발 살아남아요. 연하, 문덕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끌려갔고 문덕의 눈앞에서 더 이상 보이질 않았지요. 문덕은 절규했습니다. 연하, 불쌍한 연하. 문덕은 눈물을 흘리며 연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볼 수도 없었지요.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는 또 지키지 못했다. 내 부모와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불쌍한 연하마저 지키지 못했다. 문덕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불같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지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야. 그리고 삐뚤어진 이 세상을 바로잡고 말겠어. 문덕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마을을 기어갔습니다. 그러자 지나는 사람이 문덕을 보고 말했지요. 저런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구만. 이러다 죽고 말겠어. 이보시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저쪽 산자락 아래로 가보시오. 그곳에서는 거지들에게 병도 치료해주고 밥과 잠자리도 주니 어서 그곳으로 가보시오. 아, 정말 그런 곳이 있어? 아, 그렇다니까 박선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오. 알려줘서 참으로 고맙소. 문덕은 아픈 몸을 이끌고 산자락 아래 움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몸부터 추스려야 뭐라도 할 수가 있었지요. 움막집 울타리에 들어서니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온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이야? 움막에 들어서니 박선비가 나와 맞아주었지요. 이판서의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문덕은 박선비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도 분노를 느끼며 말했지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어찌하여 사람을 그렇게 잡아간단 말인가? 박선비는 한숨을 크게 쉬며 무척 허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선 들어와 치료부터 받으시게. 상처가 심하구만. 문덕은 움막집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상처도 많이 아물었지요. 문덕은 박선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박선비님, 제게 법과 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그것을 왜 알려는 것이냐? 저는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선비가 문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아주 작정을 했구만. 그래 그걸 배운 다음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부패한 관리들의 비리와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부에 전달해 그들을 모두 처벌할 것입니다. 아니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조정과 임금조차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 말이 맞네. 조정과 임금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패한 관리들만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허나 자네가 말단 관리들의 부패를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한다 해도 그 상부 또한 썩어 있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네. 그럼 그 위에 상부에 보고할 것이고 그도 안 되면 또 그 위에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올바른 관리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지. 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해두었군. 내 자네에게 법과 제도를 가르쳐 줌세. 그리고 자네의 그런 목적과 의지에 나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네. 감사합니다, 박선비님. 문덕은 박선비에게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죄에 어떤 형벌을 내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공부했지요. 문덕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 문덕을 위해 박선비는 열심히 뒷받침을 해주었지요. 박선비의 뒷받침에 힘입어 문덕은 관리들의 부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있는 마을부터 조사를 시작했지요. 그래, 당신은 작년 한 해 총 수확한 곡식은 얼마이고 세금으로 낸 곡식은 얼마요? 나는 작년에 총 20가마를 수확했소. 헌데 관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걷어간 곡식만 12가마요. 우리 5 식구가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먹고 살기에는 나머지 8가마로는 턱없이 부족하오. 문덕은 소리 소문 없이 백성들이 낸 세금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 조사를 마치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관리로 위장해 관아로 몰래 들어가 장부를 베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맞춰보며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과 상부에 실제 보고한 세금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구나. 이것은 그만큼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증거이겠군. 그 마을에 대한 조사를 마치자 문덕은 다시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년 곡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냈었는데 2해 전부터는 관아에서 3분의 1을 거두어 갔소. 당장 식구들 먹고 살 것도 없이 어째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빼앗아 간단 말이오. 알겠습니다. 제가 기록해 두었다가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보겠소. 대신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계셔야 합니다. 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요. 나라님도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문덕은 그 마을에서도 조사를 모두 마쳤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넘어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 그 마을의 관리이자 권세가의 하인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리는 말이요. 해마다 불법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있어. 그래, 그자는 어떤 방법으로 땅을 빼앗는 것이요? 일단 처음에는 싼 이자로 1년간 돈을 빌려주는 수법이요. 그리고 흉년이 들거나 사정이 있어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해부터는 이자가 2배, 3배로 불어나는 수법이요. 그리고 풍년이 되어 빚을 갚게 될 것 같으면 wal패들을 시켜 논밭에 불을 질러 절대 빚을 갚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마을의 땅을 그자가 죄다 빼앗아 갔다오. 나도 그자의 그런 수법에 걸려 땅을 모두 빼앗기고 지금은 그자의 집에서 머슴일을 하고 있어. 문덕은 지방관리 하인의 말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알겠소. 이 문제 또한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주시오. 아미요. 제 땅만 찾을 수 있다면 제가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요? 그리고 모든 조사가 끝나고 한양에서 국문이 시작되면 직접 나오셔서 증언도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야 당연하지라. 그런 잔인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오. 내 꼭 나서서 증언해 주리다. 문덕은 그렇게 조사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박선비가 있는 움막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사는 잘 되어가는가? 아직까지는 순탄합니다, 선비님. 다행이네. 헌데 이곳에 자네 같은 처지의 젊은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들이 자네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더군. 저야 같이 할 동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 법이니까요.
그리하여 박선비의 소개로 뜻을 같이 한 두 명의 동료가 더 생겼습니다. 문덕, 앞으로는 우리도 함께 하겠소. 이 나라의 탐관오리들은 모두 응징해야 하오. 우리가 모은 증거를 한양의 암행어사를 찾아가 그에게 전달하면 반드시 국문이 열릴 것이오. 그렇소. 이렇게 뜻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소. 그 이후로는 세 명이 같이 하면서 역할도 나누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을 배신했지요. 그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들이 조사하는 권세가를 찾아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나리, 제가 나리의 목숨을 구명할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구명하다니 그것이 뭔 말이냐? 맨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럼 얼마를 내면 되겠느냐? 적어도 20냥은 내셔야 이놈의 입이 열릴 것입니다요. 여봐라, 이자에게 20냥을 가져다 주거라. 잠시 후 그 집 하인이 20냥이 든 돈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말해보라. 20냥을 손에 쥔 동료는 신이나 문덕이 하는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들이 다 있단 말이냐? 여봐라, 이자에게 준 20냥을 다시 빼앗고 꽁꽁 묶어 창고에 가두어 놓거라. 알겠습니다, 나리. 아니, 이것은 약속과 다르지 않소? 내 놈이 감히 누구와 거래를 하려 한 것이냐? 건방진 놈. 뭣들 하느냐? 이자를 당장 가두고 그놈을 찾아내 없애버리거라. 알겠습니다, 나리. 동료의 배신으로 문덕은 산으로 쫓겨다녔습니다. 권세가가 보낸 자객들이 문덕의 뒤를 쫓았지요. 저기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문덕, 어서 도망쳐라.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꼭 살아남아야 하네. 훗날 또 보세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덕은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죽어라 달렸지요. 헌데 동료는 가파른 언덕을 만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덕은 달아나면서 동료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문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도망친 문덕은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지 산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동료의 죽음은 그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지요. 한 사람은 배신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 일은 나 혼자서라도 끝을 내야 해. 문덕은 이 일로 또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배신으로 자신의 뜻이 꺾이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지요. 그리하여 그는 혼자 힘으로 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문덕은 다시 산을 내려와 증거를 모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였지요.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들마다 비밀을 꼭 지켜달라며 입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연하를 끌고 간 입판서가 있는 고을을 다시 찾았지요. 문덕은 연하를 끌고 간 입판서의 저택 근처를 맴돌며 집안의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연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무탈은 한 것이요? 문덕은 연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처지 또한 자신 못지않게 힘겹고 고통스런 삶의 연속이었지요. 입판서의 저택은 관군들에 의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물샐 틈 없이 지킨다는 것은 죄 지은 게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문덕은 복수를 다짐하며 입판서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러갔지요. 문덕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전국을 모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한 방대한 자료를 여러 개의 상자에 담아 박선비가 있는 움막으로 가져갔지요. 아니, 조사한 자료가 이렇게나 많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관아가 있는 마을을 조사했습지요. 자네 의지에 찬사를 보내네. 정말 대단하이. 이 모든 게 박선비님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박선비님의 공이 더 크지요. 아니네, 자네의 의지가 만든 것이야. 내 자네에게 둘도 없는 친구를 소개함세. 어서 오시게 참으로 오래간만일세. 박선비는 문덕을 데리고 암행어사였던 둘도 없는 친구 박공을 찾아갔습니다. 잘 있었는가? 자네 암행어사를 그만두고 한 번을 못 봤구만 그래.
이번에 내가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문서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게. 박공은 박선비가 준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수년 동안을 전국을 돌며 조사한 것이라네. 박공은 문덕을 보며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암행어사 시절에도 못한 것을 이렇게나 많이 해내다니 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저는 이조차미를 지낸 박수문대감의 장남 박문덕이요. 아니 그렇다면 자네의 아비가 대역죄로 유배되었다던 바로 그 이조참이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정적들에게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되었어. 나도 그것은 잘 알고 있지. 그 양반 참으로 억울하게 되었어. 헌데 그런 분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랐네. 내 자네가 조사한 이 수많은 자료와 문서를 바탕으로 국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네. 제발 이 증거로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알겠네. 내 반드시 자네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할 것이야.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사원부에서는 국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부패한 관리들이 잡혀와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고 국문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이판서를 비롯한 여러 탐관오리들이 줄줄이 끌려왔습니다. 이 판서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착복하고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았다. 이를 인정하겠느냐? 아니요, 이것은 모함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여기 증거가 있네. 자네가 조작한 장부와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빼곡히 적혀 있네. 대사원의 말에 이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작한 장부와 증인들의 증언 기록이 빼곡하다니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 나를 모함에 음해하려는 것이요. 끝까지 자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증인들을 모두 들라 하라. 그러자 수십 명의 증인들이 대사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씩 이판서의 죄를 낱낱이 고해 바쳤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덕이 나서 말했습니다. 방금 증인들이 한 말을 뒷받침한 문서들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문덕은 자신이 따로 가져온 문서들을 대사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원부 수장 대사원은 문덕이 건넨 문서들을 모두 훑어보았지요.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군. 그런데 자네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한 것인가? 저는 10년 전 겨울 장터거리에서 굶어 죽을 뻔했었습니다. 대사원은 문덕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헌데 그때 어느 국밥집 주인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제게 주었지요. 그때 그 국밥 한 그릇이 제 목숨을 살렸고 저는 그때 깨달음을 크게 얻었습니다. 물질을 나누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물질을 빼앗는 자들이 있으면 목숨을 잃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요. 그 말에 대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소인이 살아남은 것은 단지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짓밟히고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그때 박공이 말했습니다. 대사원 영감, 이자가 전국에서 조사한 자료만 상자로 수십 상자요. 이는 역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것이요. 나도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네.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조사를 했단 말인가?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저 청년 알아. 10년 전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 헌데 저 청년이 저리 대단한 친구였다니 참으로 대단하이. 그러게 말이요. 나라님도 못하는 것을 해내다니 참으로 대단하이. 그때 국문장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국밥집 주인 복만이었지요. 복만은 장사를 위해 한양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국문장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거지? 복만은 10년 전 자신이 국밥을 준 거지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선의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때 내가 준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오다니. 복만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지요. 사원부 국문장에서 국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것도 모자라 여인들까지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사실이냐? 아니요, 이 모든 게 다 모함이요. 증인을 데려오라.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문덕은 그 여인을 보고 얼어붙었지요. 연연한 낭자. 그 여인은 문덕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고 보고 싶어 하던 바로 연하였지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국문장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판서에게 강제로 끌려간 증인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판서의 죄를 증언해보라. 저는 5년 전 이 판서의 하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는 저를 강제로 첩을 삼으려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까지 무지막지하게 학대했습니다. 거짓말 말거라 이년아. 이 판서는 조용히 하라. 그리고 연하는 계속 말해보아라. 저는 도망치려 했으나 실패했고 수년간 그 집의 창고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문이 열리면서 저도 창고에서 풀려났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연하 당신은 정말 말도 못할 고생을 하고 있었구려. 그때 연하는 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요. 사원부의 국문장에서는 이 판서뿐만 아니라 여러 탐관오리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 착복, 뇌물 수수, 백성 탄압, 토지 강탈 등등 끝없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로써 너희들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사안이 너무 큰 관계로 주상전하께서 이 모든 국문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여 이제 주상전하께서 직접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대사원의 말이 끝나자 임금이 국문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엎드려 큰절을 했지요. 고개를 들라. 문덕과 연하 그리고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판서는 백성의 신뢰를 저버리고 관직을 사리 사욕에 이용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다. 전하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이 판서는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형에 처하노라. 그리고 착복한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탐관오리들도 모두 관직을 박탈하고 감옥형에 처한다. 모든 판결이 끝나자 임금은 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증거를 모아왔다고 들었다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주상전하. 내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 소인은 10년 전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살아났사옵니다. 그로 인해 깨달음을 크게 얻었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옵니다. 허허, 국밥 한 그릇에 세상이 바뀌었도다. 나도 못한 일을 자네가 해주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소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옵니다. 그저 저같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랬을 뿐이옵니다. 대가가 필요 없다. 욕심이 없는 자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부탁하겠네. 자네의 탁월한 능력을 백성을 위해 써주시게. 지금 암행어사가 공석이니 자네가 맡아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탐관오리를 계속 색출해 주시게. 문덕은 극고 사양했지만 임금의 완고함에 그는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문덕 아버지 이조참의의 억울함을 듣고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렇게 국문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덕, 아니 오사나리. 문덕은 놀라며 복만을 보았지요. 당신은 복만 어른이 아니요. 말씀 낮추시오. 저는 그저 국밥이나 파는 사람일 뿐이요. 아닙니다. 당신은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그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저 세상에 가 있겠지요. 나는 그저 남은 국밥 한 그릇을 주었을 뿐인데 세상이 다 바뀌었소. 참으로 대단하오. 문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복만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소. 나보다도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탐관오리가 없어진 세상은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된 세상이 되었지요. 그렇게 모든 국문은 끝이 났고 문덕과 연하는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구려. 내가 당신을 바로 구해주지 못해 정말로 미안하오.
아닙니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덕의 아버지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삭탈관직되고 유배를 떠났지요. 연하도 관비에서 풀려나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덕의 몰수된 집과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지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내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구나. 아니어요, 아버지. 이는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덕의 가족이 한 명 더 늘어 있었지요. 아버지 저와 혼인을 약속한 정혼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연이 되어 참으로 반갑소. 보잘것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본 문덕은 연하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딸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그 후로도 문덕은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의 탐관오리들을 계속 조사했고 이제는 반대로 문덕이 박선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탐관오리들이 없어진 세상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요. 국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판치던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자 했지요. 문덕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귀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